농민통치기구 집강서. 전봉주는 김계남과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다. 전봉주는 관민상화 지책, 곧 관과 민이 서로 화의하는 계책을 도모하려 전주로 나와 김학진과 면담했다. 그 결과 집강소 활동이 공인되고 전봉주는 전주성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 김학진은 아예 전라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을 전봉준에게 내주었다. 김학진은 각 고을원들에게 농민군 집강소 활동을 적극 도와주라는 공문을 거듭 내렸다. 그런 가운데 각지의 수령들은 도망치거나 몸을 사려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일부 농민군의 횡포가 말썽이 되기도 했다. 일부 수령은 일단 협조하면서도 행여 맞아 죽을까봐 눈치를 살폈다. 더욱이 농민군 지도부에서는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개화정권을 농락하는 일본군과 전면적 항쟁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어찌 보면 김학진은 역적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역적질을 한 셈이요, 전봉주는 그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김학진의 행동을 두고 호남의 향반과 사족들은 이를 갈았다. 황현은 다음과 같이 매도했다. 전봉주는 이에 김학진을 끼고 이익을 많이 남길 물건으로 삼아 한 돌을 소나기에 넣고 멋대로 주물렀다. 김학진의 주인은 모두 그들의 무리였다. 몰래 여러 도둑을 불러 성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명분은 성을 지킨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성을 포위한 것이다. 김학진은 괴뢰와 같은 사람으로 일어나거나 앉고 침뱉거나 삼키는 것까지 자의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문서만 받들어 행할 뿐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도인감사라 불렀다. 오하기문. 이렇게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집강소는 수령들을 보조 또는 협조자로 끌어들인 농민 통치기구였고 반봉건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했다. 집강소는 세도가들이 벌인 중앙의 수탈과 수령, 벼슬아치, 구실아치의 부정을 척결하고 양반과 상놈을 가르는 신분차별을 없애고 빈민을 구제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일을 벌였다. 이어 농사짓는 땅은 농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추진하려 했다.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은 잘못된 정사를 스스로 바로잡을 계획이었으므로 전라감사의 동의와 협조가 없었어도 어차피 집강소 활동은 실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령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농민군 측과 큰 마찰을 빚었을 것이다. 김학진의 집강소 승인 덕분에 관과 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전봉준은 선화당을 차지하고 김학진을 대신해 전라감사 노릇을 하게 되었고 김학진은 선화당 골방에서 뒷짐지고 전봉준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봉준을 후백제를 세운 진혼에 비유했고 김학진을 도인감사라 불렀던 것이다. 동학의 중앙사무조직을 대도소라 했는데 전봉준은 전주 대도소에서 사무를 보기도 했고 원평의 대도소를 따로 두기도 했다. 사실 대도소와 집강소의 개념을 뚜렷이 구분하기는 어렵다. 봉기 초기에 농민군이 한 고을을 접수하면 먼저 도소를 설치해 고을의 행정을 맡아보게 했고 그곳에서 일을 처리하는 농민군 대표를 집강이라 불렀다. 만약 그 고을의 수령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협조를 받기도 했다. 수령이 없는 고을에서는 아전의 협조를 통해 행정 사무를 처리했다. 도소에서 실무를 맡은 농민군은 주로 그 고장의 사정에 밝은 젊은 농민군이었다. 이 도소들을 아우르는 상위 조직을 대도소라 불렀고 이들 도소와 대도소가 집강소로 바뀐 곳으로 여겨진다. 다만 농민군의 보안 때문인지 총지휘를 맡은 최상위 개념의 집강소는 그 실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 도집강소 또는 도집강이라는 이름만 보일 뿐이다. 전봉준은 김학진과 합의한 뒤에도 집강소 설치를 위해 부하들을 데리고 여러 고을을 돌아다녔다. 이에 협조한 지도부는 김덕명, 손화중, 최경선 등이었다. 김계남은 자신의 근거지인 남원에 자리 잡고
그 주변 고을인 운봉과 금산 등지를 석권했다. 전봉주는 손화중과 최경선을 광주와 나주에 보내 남쪽 지역의 집강소 사무를 보게 했고, 김계남은 김인배에게 순천을 관할하게 했다. 또한 김덕명은 자신의 출신지인 금구의 집강소를 원평에 설치했다. 전봉주는 그곳에서도 자주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평 집강소의 사정을 알아보자. 원평은 북쪽에 미륵불을 모신 금산사, 남쪽에 너른 만경평야가 자리하고 있다. 원평은 교통의 요지라서 일찍부터 장이 섰다. 원평 천가에 자리 잡은 원평장터는 조선 말기 상설시장이 들어설 정도로 번화했다. 원평장터에서는 다양한 농산물을 비롯해 소, 돼지 등 가축도 많이 거래되어 전주 서문장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 이곳 장날에는 많은 밀란꾼이 장꾼들 틈에 은밀하게 섞여 세상이 뒤집어져야 한다고 선동했다. 미륵신앙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누구나 평등한 미륵 세상이 곧 온다거나 의인이 나와 양반과 상놈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떠들어댄 것이다. 농민혁명 과정에서도 이곳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 원평 언저리인 용계리에는 동학농민혁명의 5대 장군으로 꼽히는 김덕명이 살았다. 용계리는 바로 금산사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본디 의기가 남달랐던 김덕명은 양반들이 위세 부리는 짓을 껄끄럽게 여겼다. 그는 전봉준보다 10살 많았지만 언제나 전봉준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임했다. 1차 봉기 당시 그는 50살이었다. 또 전봉준의 충실한 동지이자 부하로 죽음을 함께한 최경선은 원평에서 불과 20여리 떨어진 태인현 주산마을에 살았다. 최경선은 주산마을에 약방을 열고 동네 아픈 사람들을 보살폈다. 원평의 입지 조건이 여러모로 좋아 김덕명은 이곳에 집강소를 설치했다. 그 무렵 이곳 장터에는 동록계라는 백정이 살았는데 천민 신분이었던 그가 늘 천대받고 구시라치들에게 시달렸을 것은 뻔했다. 그는 우리는 종이나 백정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한다는 김덕명의 말에 감동했다. 동록계는 김덕명에게 백정이 학대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한 뒤 자신의 집을 집강소 건물로 내주었다. 그리하여 동록계의 집은 원평 집강소가 되었다. 이 건물은 번화한 장터 옆에 자리 잡은 4칸짜리 초가집이었다. 뒷날 금산면사무소로 또 원불교 불법연구회 사무실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원평 집강소로 복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이 1882년에 처음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집강소 건물과 그 일화가 확인된 드문 사례다. 뒷날 김덕명이 체포되자 관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놈이 크게 도소를 원평 접소에 설치하고 사사로이 국가의 국식과 돈을 거두면서 평민을 침학한 자이다. 또 그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김덕명이 금구 지방에서 무리를 모아 당을 이루고서 군대에 쓰이는 관아의 창고 물건을 마구 빼앗고 민간의 돈과 곡식을 약탈하면서 관가에서 또는 마을에서 멋대로 날뛰며 소요를 일으켜 분수를 잇고 의리를 저버린 것이 그 끝간데가 없다 하기로. 이런 기록을 통해 그가 원평 집강소의 지도자로서 많은 군수품을 거두어들이고 타막한 지주를 응징해 농민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의 기록과 달리 현지 증언에 따르면 김덕명은 예전에 불만스레 대하던 문중의 토호들을 습격하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했다 한다. 이를테면 당시 수천섬을 추수하던 김부잣집에 농민군이 들이닥쳤을 때도 장독을 여럿 개 부수어 작물이 개울을 타고 아랫마을까지 흘렀을 때도 밧줄을 집 기둥에 묶고 끌어당겨 집을 허물었을 때도 그 집 식구들의 몸은 상하지 않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김덕명은 잘못된 제도나 폐막을 고치려 했을 뿐 살상에는 신중했던 것으로 보인다.